네, 이제부터 제가 정규제 칼럼 마지막 정리로 오늘 뉴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규제 뉴스를 좀 정규제 칼럼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과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정책연구원의 김광동 원장은 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들을 쭉 이제 그동안에 연구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 교과서들하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 김광동 원장의 결론은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에 쓰여져 있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온 거냐고 찾아보니까 북한 책이더라는 겁니다. 국내에는 그런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도 없다는 겁니다. 인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교과서에 있는 좌익들의 잘못된 역사 지식이 어디에서 왔나 하고 찾아보니까 북한 책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그 뺏긴 거다. 표절이다. 근데 표절이 아니어도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김용석 교수 연세대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식민지를 둘러싸고 또는 그 이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일단의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뿌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오래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므로 나빴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천당이 아니므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개 좌익적 사고는 유아적 사고입니다. 대개 좌익적 사고는 유아적 사고여서 제가 지난주에도 유아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정규제 칼럼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좌익적 사고는 유아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문제가 많으면은 그 문제를 보고 바로 지옥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천국이 아닐 따름인데 우리 현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죠. 많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좋아지는 만큼 또 문제도 많이 생기죠. 늘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국통일도 고구려가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신라가 해가지고 북쪽에 고구려의 옛날 만주 땅은 다 중국이 먹어버렸냐. 이제 이렇게 얘기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신라가 경상도 백제가 전라도 지역에 옛날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도 마치 그런 역사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한국인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80% 이상이 신라계입니다. 현대 한국인은 김대중 대통령 김해 김씨인가 경주 김씨인가 그러죠. 그렇죠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시조선의 이시 그 전주 이시잖아요. 그럼 전주이시니까 조선은 경상도 정권이 아니라 전라도 정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통일했다는 것 자체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신채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세를 끌어와서 통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신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로서는 오히려 부여에서 나왔던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오고 백제에서 일본이 나갔는데 그 계열보다는 오히려 이세민의 그 집권 세력들하고 오히려 신라의 이 흉노의 후예였던 김춘추 등이 이세민에게 느꼈던 오히려 친화성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완전히 동질적인 하나의 뿌리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이 진작에 되었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는 중국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원래는 그 옛날엔 존재하지 않았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비로소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자라나는 것인데 나중에 뒤에 보면 마치 아버지 엄마는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원래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시원, 정체성의 시원을 저 먼 고대사로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날에 보면 야 신라가 통일하는 것보다 고구려가 통일하면 만주 땅도 우리 땅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라의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폄훼하거나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정치적 동일체로 인식된 것은 통일된 다음에 생긴 것인데 사실은 통일적이 되면 오히려 신라가 글쎄요 김춘추는 이세민이와 더 혈연성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 부여계들보다는 유목계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근데 어떻든 이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할 때 이거 근대성 또는 뒤에 생긴 것이 먼저 생긴 것으로까지 계속 기원을 끌고 올라가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럼 뭐 통일 전에는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중국 땅을 다 내주고 왔던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굴욕감을 느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근대로움은 이 소위 지금 좌익사관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용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이 김용섭이라는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본이 조선을 먹어버린 거, 식민지배를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나서 먹히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일본인 학자들은 소위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자본주의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불가피하게 일본이라고 하는 먼저 근대화된 시스템이 들어와서 조선을 근대화시켜준다, 주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식민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조선이 자생적으로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중간에 일본이 깨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없었더라면 조선이 근대화의 길로 갔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 말에 뭐 전국의 공장이 어떻게 간에 말하자면 이 무슨 공장도 없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뭐 작업소, 뭐 말하자면 기계를 만드는 데라든지 호미 만드는 공장이 뭐 동네마다 몇 개씩 있었고 그때 어떤 뭐 근로자를 어떻게 고용하기 시작했고 하면서 그 정말 미세한 변화들을 자본주의의 뿌리였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는데 일본 때문에 못한 거다라고 우리를 면책한 겁니다. 저는 학자로서는 가상하다고 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아니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테고 러시아가 안 먹었으면 중국이 먹었을 테고 중국이 안 먹었으면 뭐 다른 조차했던 독일이 먹었을 테고 글쎄요. 그 당시 민중들로 볼 때는 오히려 러일 전쟁 이후의 반응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그 당시 민중들은 몸에서 냄새나는 서양인보다는 오히려 일본인이 깨끗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더 동질적이라고. 서양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양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만일에 당시 민비가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냐 일본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고 할 경우라면 글쎄 어땠을까요? 근데 어떻든 일본을 정오하기 위해서 또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에게 전혀 좋을 게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자생적으로 근대화가 될 수 있었는데 일본이 무력으로 침탈한 거다.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러시아도 배제되고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중국도 다 없앤 실험실 안에서 오로지 한국과 일본만 놓고 볼 때 일본 때문에 우리가 베린 거지, 사실은 우리도 나름대로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근대화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국제적으로 볼 때는 또는 세계사적 흐름으로 볼 때는 코미디죠. 정말 허망한 뭐라 그럴까요? 필사적인 잘못된 노력인 겁니다. 필사적인 잘못된 노력. 최근에 그 이영훈 교수의,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조선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외통수의 사회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조차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이미 중국이 전통의 소위 한족의 중국 제국, 만주의 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은 너무나 완벽한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 아니고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외통수로 몰려버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처럼 사냥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중국을 모든 나라가 뜯어먹게 된 거죠.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이 소위 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좌익 역사관의 뿌리인 겁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다.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그 일본이 들어와서 뭘 했는지 뭘 했나요? 우리는 일본하고 전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전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진회가 청원을 해가지고 청원을 합방하자고. 고종이 저항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죠. 국권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왕조를 위해서 투쟁한 거죠. 그런데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들이 전 세계의 문명을 쭉 보면 완전히 과도하게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해진 사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아타왈파가 지배하던 잉카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취약성도 동시에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금 위안부 같은 것도 참 이 문제는 얘기하기가 정말 답답한 주제입니다만은 그럼 제가 늘 묻는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위안부가 끌려갈 때 조선의 남자들은 뭘 했나? 조선은 뭘 했나? 총칼 차고 끌려갈 때 그 위안소는 레이프 센터다, 강간 센터다. 참 그 이런 말은 입에도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그 끌려갈 때 쏘가서 직장 간다, 도시에 병원에 간호원으로 가서 간호원 보조를 한다. 전쟁터에 가서 군인들이 전쟁하고 힘들게 돌아오면 빨래 빨 힘도 없으니까 가서 빨래 해주는 거다. 이렇게 쏘가서 갔다고 쏘가서 갈 때
한국은 조선의 남자들은 뭘 했냐 이거. 부끄러운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은 자기의 실력 부족, 자기의 지식의 부족,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깜깜이고 근대 세계를 만들어 나갈 지식은 전혀 없고 진인년 지식이라고는 공자왈 맹자왈로 양반이 되어서 백성들 때려잡는 지식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산업공상으로 공과 상을 찍어 누르고 그거를 정당화해서 어쩌자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역사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김용섭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내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후의 반성이 없는 역사관입니다. 추후의 반성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힘이 약하고 근대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조선의 양반 시스템 하에서 정말로 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지배 시스템이 정말 썩고 부패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조선이 스스로 뭔가의 전기도 못 잡았다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까?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인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인 거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민족주의, 이상한 민족주의.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먼 고대사회 만주벌판에 우리가 말 달리듯이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도 있고 증거도 없고 한 저 고대사로 가서 만주벌판에 우리가 말 달리던 위대한 민족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반성은 철저하게 하고 그리 되어야 우리의 오늘의 성공이 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좌익들은 중국의 공산 지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좌빨들은 중국의 공산 독재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중국의 비법치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시진핑에서부터 뻑하면은 무슨 탤런트고 CCTV 아나운서들이고 무슨 보시라 이거 부인은 무슨 영국 애를 호텔 방에서 독약을 먹여 목을 졸라 죽이지를 않나. 그 어처구니 없는 독재에 대해서 한국의 소위 좌익 지도자들은 일체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자유의 유보, 소위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개발 독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급품을 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한국의 좌익들이 좀 보편적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편적 세계관을. 김정은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북한 독재에 대해서도. 북한 독재 보세요. 젊은 김정은이 이라고 있으면 늙은 누구들이 와서 수첩 들고 그거 뺏겨 적는다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 수첩던 늙은이들이. 배불룩 해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수첩 들고 서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뺏겨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망구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좌빨들은. 그러면서 죽으라고 박정희는 까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 개발연대 과정에서의 자유의 유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을 먹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그야말로 개발 과정에서의 자유의 유보죠.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일체 말이 없어요. 그런 엉터리 세계관을 지금 애들에게 자학적, 오로지 우리 집만 못난 집이야.
이 어리석은 아들이 밖에 가서 다른 집에 좀 가보니까 다른 집은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 집에 와서 자기 집만 탓하는 겁니다. 지가 자기 집을 이렇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집은 이래서 문제야, 아버지도 뭐 이런 문제고 엄마도 이런 문제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엉터리하라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교과서에 막 써놓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엉터리여서 이렇게. 지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그게 못난 놈들이죠. 못난 놈들이. 자기가 일으킬 생각을 해요. 이런 패배주의적인 못난이들,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반성이 없는 이게 좌빨들의 전형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든요. 원래 좌익들은 그런 종류의 인간입니다. 그게 체화되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회 탓, 저 자본주의 탓, 저 대자본의 탓, 모든 문제를 그렇게 돌려고 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책합니다. 그 식민지로 간 것도 조선의 잘못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이 우리나라 교과서만 보면 도대체 조선이 왜 망해서 일본이 식민지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교과서만 그렇습니까? 문창극이 총리 후보, 그분이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다가 그렇게 민족 폄하다고 공격을 받았잖아요. 민족 폄하라고 KBS가.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좌익들의 세계관은 원래 유아기적이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를. 옛날의 역사를 다 지워놓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자기는 다 면책시켜 놓는 거예요. 에헴 하고. 그러면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러시아로 가나?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러시아로 갔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마치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자기는 아주 깨끗한 근대 독립국가가 되고 있었을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의 참 모자란, 정말 파렴치하고 얼굴 두꺼운 역사관이 좌익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다 나서서 이 잘못된 역사관을 고쳐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정당당한 역사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 나가시죠. 잠시 후에 러일 전쟁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